자,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공약을 지킨 것이다, 못 지킨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면 저희가 하나하나 그 공약을 지켰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권한은 전문가와 실력 있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위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탁상머리와 철진한 이념에 벗어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3월 9일 대선 승리로 국민의 광화문 시대를 엽시다. 여러분,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후보 시절의 공약 그리고 당선인이 돼서 발표했을 때도 그 공약은 일관되게 똑같아요.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는데 광화문 청사로의 이전이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광화문으로 가는 건 시민에게 재앙과도 같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후보 때 공약을 발표할 때도 이미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난번에 발표할 때 보면 당선되고 나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봤더니 광화문은 그리로 가는 것은 재앙이다. 그래서 용산을 선택한 것이다. 그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최재성 전 수석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공약을 대통령 집무실이 내가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그 사무실이 정해져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이제 저 정부 광화문 청사 또는 외교부 청사를 의미하죠. 대통령이 이 집무실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집무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그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을 할 것이고 청와대와 북악산 인왕산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돌려주겠다는 게 공약이잖아요. 예컨대 내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 건물에 들어가서 이 건물에서 일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공약의 중심이라면 지금 왜 이 건물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또는 광화문 일대에 있는 어디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왜 광화문을 떠나 용산까지 갔느냐. 나는 광화문에서 반드시 일해야 된다고 믿는다라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그 말씀이 일견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지금 공약의 모든 내용은 그게 아니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 또는 뭐 심지어 일제 총독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던 이 청와대의 모든 시설은 다 개방하고 국민에게 넘겨주고 나는 떠나겠다. 다만 그 앞에 있는 광화문 정도로 예상하고 또는 광화문 시대 자체가 그때 이미 위치를 설정할 때가 광화문 청사 한 군데만 산정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약을 발표한 날을 기억해요. 1월 27일입니다. 네. 그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을 했거든요. 네. 이 날을 기억하는데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한 게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 구축하고 청와대 전체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였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지금 청와대를 돌려드리는 것이 주된 공약의 내용이고 그때 당시에 물론
정부 광화문 청사에 입주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을 후보지로 산정을 하고 전부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보가 예를 들어 뭐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그렇게 공약을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결국은 왜 국방부로 가서 국방부를 이전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계속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한 자신의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양보와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지금 왜 광화문 청사로 들어가지 않느냐의 논리 또는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전혀 초점과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용산을 도대체 언제부터 검토한 것이고 용산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이야기를 한 것이냐. 오늘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 잠시 뒤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수립 계획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게 6일 전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기 6일 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현 국방부니까 현 정부의 네. 국방부니까 당선인 측에서 미리 함께 검토하고 함께 고민하자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네.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제 당선인도 예전부터 그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검토는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이런 방구 그 얘기가 없었다가 이번에 용산 얘기가 나왔고 더군다나 신문사의 한 기자하고도 상의를 했고 기자가 권유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내용 의견을 구한 것은 맞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현 씨인가요? 현재 경호처장으로 유력시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라고 하는 계획이 정말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장단점 다 고려돼서 된 것이냐. 여기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완전히 배제가 돼 있고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러저러하게 이걸 졸속 불통 리더십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당초에 광화문의 그 정부청사 여기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국방부로 왜 가야 되느냐? 그 이유만 한정해서 자꾸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약을 발표하면서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광화문 시대 그리고 광화문 시대라고 할 때는 광화문에 청사가 있으니까 내가 건물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로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세부적으로 이제 이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보다 이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덜한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한 가지 그 광화문 시대라고 해놓고 왜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이냐? 용산에 가면 국방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보 공백이다. 또는 돈이 많이 든다. 지금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부터 사용해 오고 그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이 집무실을 운영하고 대통령이 일하면서 느끼는 우리 옆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답답함 또는 국민과 유리되는 리더십 문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실무적인 것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사전에 여러 후보로 저는 뭐 저 외교안보연구원까지 그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께 간략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정치적 기반이 대구 경북 지역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에 나선 후보가 대구시청 경북지사 청사를 말이죠. 지금 있는 곳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럼 어느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 거기도 인수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해봤더니 그 동네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 동네로 가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요. 제가 기존에 있는 청사를 허물고 뭐 새로 짓고 이러기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한 40일 남았는데 이 건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지금 대구시청이 중구에 있는데 이 달서구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저도 똑같이 예. 달서구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청은 어디를 가면 그 지역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전하기 전의 이 지역은 공동화되니까 싫어해요. 청와대는 싫어. 근데 청와대는 거꾸로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비교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예, 또 하나는 예. 청와대가 지금 단순히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뭐 그 이전하는 동안에도 뭐 그 저 국방이 공동화된다 또는 국방의 위기가 온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그리고 청와대를 시민품으로 돌려준다는 그 무한의 또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비용이나 또 다른 불편은 좀 희생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께는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반응이 어제 오후에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오늘 오전에 어떤 반응 보였는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걸 듣고 이 두 정부가 즉 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니더군요.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월 10일 0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부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각부 통할의 자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저희가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자, 주무신 분을 보고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 문제가 말이죠. 우리가 말이 쉬워서 5월 10일 취임하는 첫날부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5월 9일 자정까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깔려 있는 뭐 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월 10일 0시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합니다만 그 다음날 아침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5월 10일에 바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청와대 건물 안에까지 막 국민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인 거는 분명한데 우리가 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뭐 자정을 기해서 국민께 개방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정에 청와대에 올 국민이 누가 있어요? 아니 요즘 분들은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닙니다. 며칠을 줄 서서 기다리긴 왜냐하면 하니까. 그 앞에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선인 인수위 쪽에서 청와대 관람 접수받고 다 할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은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이제 청와대 오시는 거고 또 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손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직원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국민들이 0시부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야말로 이제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립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주 의외로 이건 심플한 문제거든요. 네. 일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고요. 청와대 다음 대통령 당선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에서 일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 청와대 그냥 계속 임기 내에 있어라 이게 아니고
옮기고 싶으면은 옮겨라. 공감한다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뭘 방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용산을 나는 후보 시절에 용산을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봐요. 후보가 한 표라도 더 얻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참모진이 안 보여요. 후보와 참모진 누가 용산을 후보 시절부터 검토했는지 한번 밝혀보세요. 참모가 안 보이면은 광화문이 안 되니까 급격하게 용산으로 지금 틀은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참모하고 의논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는 용산은 검토되지 아니하였다. 검토됐으면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후보 시절에 검토했어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검토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선거 캠프나 참모진 외에 다른 곳에서 했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 혼자 생각이었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지 7개월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은 검토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이 국방부 합참이 낀 이 복잡한 용산 문제를 선거 과정에서 검토했거나 혹은 후보가 되기 전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어디로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청와대 무조건 안 들어간다가 먼저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당선인발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한다보다는 안 들어간다가 전제된 거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보세요. 노무현 당시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지금의 장소로 꽉 박아서 얘기했나요? 국가 대사기 때문에 충청으로 한다 정도로 그랬죠? 얘기를 예. 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 검토를 거쳐서 현재의 세종시의 이 정부 청사를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복잡한 일이에요. 요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는. 그래서 행정수도 사례를 봐도 이것은 너무 졸속이고 급격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행정수도는 보안상의 문제는 있지만 수도권 이 방공망이라든가 또 청와대 중심으로 이런 이제 군사 시스템을 갖춰왔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도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추후에 검토해서 갔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청와대는요.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 근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해서 좀 검토를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에 다름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을 0시부터 그냥 10일 자정부터 돌려주겠다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여튼 당선인발 갈등과 당선인발 충돌이 지금 계속 야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40분에 걸쳐서 받고 정말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못 박아두기 위한 그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가는구나 해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빠졌지?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제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적인 소신, 국민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가 빠진 이 중대한 사안을 저렇게 가느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반대가 공개적으로 강화되면서 하나의 선거 정치 쟁점이 돼버리고 뭐 길게 나간다면 지방선거의 하나 쟁점이 될 수도 있겠죠. 5월 10일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있다가 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2번이나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법이 만들어지고 위헌 결정도 받고 다시 또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물론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과연 효율적이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관들이 세종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왔다 갔다 자리 비우고 이런 비효율성은 우리가 이미 감수하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대한 사안 이번에 우리가 느낀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하면 옮기는 거구나. 대한민국 청와대는 숱한 비판이 많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기서 일하고 저기서 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나 옮길래 그러면 옮겨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5년 뒤에 다른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요, 아직까지 공사도 다 안 끝났고 해보니까 여러모로 시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너무 커요. 저는 지금 공원으로 개방이 돼 있긴 합니다만 예전 시설이 대부분 남아 있으니까 청와대 예전 시설이 10개의 크기라고 한다면 저는 4개만 쓰고 6개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다 돌려드리고 그 4개의 시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래요. 또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나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번 과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결단, 이것만 부각되지 국민 동의 절차는 생략돼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지금 5년 뒤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광화문이든 뭐 용산이든 어쨌든 그 대통령 집무실을 일반 그 오피스 빌딩이 있는 그런 구역에서 마련해서 그 대통령이 일하겠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서양의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운인가 이렇게 해서 그 길거리에 수상 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죠. 거기에 그렇죠.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통령도 저 궁궐 그 궁궐인 경복궁 뒤에 경복궁의 별궁처럼 만들어진 청와대에서 나와서 왕처럼 군림하거나 왕의 의식의 국왕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살지 말고 일반 국민들의 일하는 일터에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저 약속은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안 지킬 거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편하고 뭐 집무실을 운영하기도 좋고 자신이 그 느끼는 정서적인 어떤 그 입장도 훨씬 좋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밖으로 집무실을 옮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아마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다 못 드려서 그런데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내지 1년 근무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제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물론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이 많았지. 정말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 약속은 안 지키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내지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요구했던 또 국민들이 원했던 그런 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약속, 그것을 대선 기간 중에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지금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만약에 지금 그 문재인 청와대나 또는 정부 여당에서 하는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집무실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 주장 자체에 굉장한 과장과 오해와 억측이 있고 심지어는 도대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국방에 대해서 마치
엄청나게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5년 내내 김정은 정권에 설설 기면서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무슨 국방에 큰 위기가 있고 잠시라도 국방부가 이전이라도 하면 그새 무슨 병고가 닥칠 듯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저는 오히려 협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